은퇴를 준비하시는 40대에서 50대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여러분. 모두들 은퇴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만 아시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 더 빛나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고립되고 초라해지고 불안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이 4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으로 잘 살던 사람들도 왜 은퇴 후에 무너지는지, 은퇴 전문가들이 꼽은 은퇴 후 폐인되는 지름길 4가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은퇴는요, 그냥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는 내가 선택해서 그만두는 은퇴와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은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마음에서부터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내 의지가 아닌 은퇴를 맞이한 분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내 발등을 찍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 인생은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은 그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마치 안개 낀 날 운전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내가 혹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멈춰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꼭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달라요. 나는 할 수 있어요. 그 자신감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안 될 거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 고집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다가 진짜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40년 청춘 바쳐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평생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정말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불안해서 던지는 돌멩이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만 알고 피해가면 내가 은퇴했지 인생까지 은퇴한 건 아니다. 이런 멋진 태도로 다시 우아하게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나답게 은퇴 후를 살아가는 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누구나 조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극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이 말들은 은퇴 후 가장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이건 무조건 됩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해요. 이거 하면 매달 200씩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흔들리죠. 매달 200씩 따박따박 들어온다는데 귀가 쫑긋 열리고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마음 한켠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욕망의 불씨가 있어서 한 방을 바라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누군가가 건드려줄 때 우린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살고 싶고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오히려 도와주고 싶고 가끔은 멋진 풍광, 좋은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기도 하죠. 그 마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을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은 사람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사기꾼들이 말하는 가장 쉬운 첫 번째 전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마음 흔들기입니다. 이번에 이 투자만 잘하면 자녀들한테 떵떵거리며 집 한 채 해줄 수 있어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걸로 노후에 돈 좀 가지고 계시면 자녀들이 집에 오지 말라고 해도 자주 올 겁니다. 이렇게 자식 사랑을 자극해서 욕망의 불씨를 켭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항상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 명품 옷, 잘 꾸며진 사무실, 회의실에 걸린 커다란 성공 그래프. 이 모든 게 뭘 위해 준비된 건지 아세요? 당신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사장님도 하실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 잘 되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오히려 3대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지금 아니면 늦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마음을 빼앗긴 그 순간 돈도 인생도 함께 날아갑니다. 여러분, 은퇴 자산은요, 다시 채우기 어려운 인생 마지막 통장입니다. 한 번 잘못 건드리면 남은 삶이 고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모르면 제발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했으면 그냥 넘기세요. 확실하다는 말엔 늘 덫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진짜 지혜는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급한 마음,
흔들리는 귀, 팔랑거리는 가슴, 그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벌써 인생 후반을 지키는 1단계 방어선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요, 은퇴 후 사람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지름길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하지만 무섭게 다가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실마리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남들 다 한다고 모르는 분야의 무모한 투자하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주변에서 꼭 이런 말 들립니다. 요즘 부동산 다시 오른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3천 벌었대. 주식 지금이 기회래. 근데 여러분, 진짜 선수들은 벌써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듣는 순간은 이미 끝물이에요. 더 무서운 건 공부도 없이 그냥 남들도 하니까 덜컥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투자는 싸움입니다. 지식 없는 사람은 비싼 수업료만 내고 끝납니다. 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부 먼저, 실행은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공부란 주식 관련 책 몇 권 읽고 유튜브 영상 몇 개 본 걸로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주식 투자 사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모르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낙담과 자책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 그거 생각보다 훨씬 더 아프고 무거운 말입니다. 퇴직 후 책상을 정리하고 나오던 날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자신을 기억하십니까? 이게 끝인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가족에게 짐만 되는 거 아냐? 그런 생각이 마음속을 스치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점점 커다란 소용돌이로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거실 소파에 파묻혀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고 식탁에는 빈 맥주캔과 술병이 하나둘 늘어나 있습니다. 몸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바닥을 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무기력한 하루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게 당신 탓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이건요, 사회 구조가 만든 문제일 수도 있고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인생이 원래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지. 남자니까,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하지만요, 사람도 기계처럼 쓰다가 멈추면 고장납니다. 당신도 멈출 권리가 있고 쉬어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그 멈춤이 포기가 되면 안 됩니다. 쉬는 건 괜찮지만 앉아버리면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이제 그만 멈추세요. 낙담은 괜찮습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건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다시 잡는 건 결국 나여야 합니다. 누구도 내 삶의 핸들을 대신 잡아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방향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운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차를 움직여야 내비가 방향을 다시 계산합니다. 움직이기 전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제발 한 걸음만, 아주 작은 한 걸음만 움직여주세요. 산책 한 바퀴, 전화 한 통, 책 한 페이지라도 좋아요.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을 낙담의 늪에서 꺼내줄 첫 번째 사다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인생 후반전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모든 재산 다 털리고 남은 삶이 가족들까지 죽도록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준비 없는 창업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이상하게 창업이라는 단어가 자꾸 귀에 맴돌아요. 치킨집 하나 차려볼까? 카페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편의점은 무난하지 않을까? 퇴직금 들고 뭐라도 해야지. 주변 사람들도 부축입니다. 형님처럼 부지런한 분이면 뭐든 됩니다. 장사요? 요즘은 다 본사에서 해줘요. 그냥 사람만 쓰시면 돼요. 프랜차이즈면 안정적이죠.
근데요, 여러분, 안정적인 창업은 없습니다. 창업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경험 없는 사람이 쉽게 덤비면 안 되는 전쟁터입니다. 은퇴하고 시작한 치킨집, 처음엔 매출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빼고 나면 하루 12시간 서 있었는데도 손에 남는 돈이 5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러려고 전 재산 쏟아 부었나? 이번 달 월세와 관리비는 어떡하지? 창업은 의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와 숫자, 경험과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요리 경험은 없고 손님 응대는 서툴고 본사만 믿고 시작했는데 나중엔 본사만 돈 벌고 나는 적자,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은퇴하고 창업하는 분들 대부분 퇴직금이 마지막 목돈이잖아요. 이거 날리면 다시 벌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보도 없이 조언도 없이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덤벼듭니다.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집에서 멍하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과 가족한테도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하니까. 지금이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창업은 불안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감을 더 키우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준비 없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창업은 열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시장 조사하셨나요? 월세 감당 가능한가요? 일일 매출 목표는 세우셨나요? 손님 없을 때는 몇 달이나 견딜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 이 일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요? 창업은 내 마지막 카드를 쓰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지금이 최선이니까 할 수 있을 때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인생의 설계자입니다. 다만 그 설계에는 충분한 측량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은퇴 후 폐인으로 가는 지름길, 다시 말해 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4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 2. 무모한 투자, 공부 없이 뛰어들기. 3. 낙담과 자책, 멘탈 붕괴의 늪에 빠지기. 4. 준비 없이 창업에 손대기. 이 4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는 찌릿한 순간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직 깨어있고 늦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은퇴했으면 이제 쉬세요. 이제 좀 내려놓고 살아야죠. 하지만 여러분,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남아있다면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여전히 무언가 살아있고 한 번쯤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급할수록 귀가 얇아지고 귀가 얇아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확신 없는 말, 무책임한 약속, 과장된 미래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천천히 나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였고 이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20대 청춘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이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엄마 아빠로, 누구의 남편 아내로, 어떤 회사의 직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은 뭐였을까? 이 질문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남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도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천천히 시작해도 됩니다.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돈 걱정이 크고 누군가는 몸이 아프고 누군가는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창한 목표보다 작고 따뜻한 하나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바라보는 습관, 커피 한 잔 마시며 오늘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습관, 하루에 단 하나라도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으니 나를 위한 방향으로만 걸어가 주세요. 우리는 이제 단지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사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에 왔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내가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중요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남은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그 길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멋진 노후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에도 존엄을 지키는 삶의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정서적 독립, 경제적 자유, 인간관계 거리두기까지 지금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자체로 증명된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